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정치권 국면,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고 있고요. 이게 3월에 결론이 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이변이 일어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른바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개헌론이 있는데 개헌론은 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헌론이 확산되면 지금 이런 흐름에 아주 중대한 변수가 된다. 왜?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고요. 그걸 대선하고 같이 하든 어찌됐든 간에 그걸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 그게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 교체가 될지 정권 재창출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거기에는 비상개헌 문제가 반드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거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헌법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얘기해. 그게 계엄의 요건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판단하느냐? 대통령이 판단하죠. 자, 이게 전시와 사변이 아닌 거는 틀림없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내지는 입법 독재, 이게 전시, 사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해온 과정을 보면 이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국가 마비, 이걸 기도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지금 이른바 이재명 친명 세력 외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럴 경우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그걸 체포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게 다수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지난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입법 폭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폭거는 틀림없이 있죠. 그 폭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폭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 외에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까지도 불안해하는 거는, 아니 현행 제도상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한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상상하기조차 싫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국회 지금 행정권을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한을 150% 활용해서 지금 행정권을 거의 마비시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행정권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면서 행정권까지 장악했다. 그러면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 이거는 한 몸이 됩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행정 독재, 입법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입법부에서 아무런 견제를 못하니까.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아니 어쩌면 이럴 때라고 할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정회가 있어서 무조건 3분의 1은 여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안정적인 여당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과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을 우리가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한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불안감을 중도층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여론조사상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감도도 압도적 1등이지만 비호감도도 압도적 1등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이걸 들여다보면 그 가능성이 뭐 명약관화하다,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비상계엄? 그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도 국회에서 제동이 안 걸립니다. 왜? 압도적 다수인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민주당이 홍보하고 다닐 겁니다. 오히려. 해제 안 되죠.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저런 일, 지금 비상계엄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국회에서 통제를 못한다. 왜냐하면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지금 국민들 중에, 중도층 중에 상당수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로들, 여야 통틀어서 원로들이 뭐였죠?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여기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김부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민주당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었던 사람도 있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여기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였었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역시 국민의힘 쪽.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해서 이들 9명, 이건 여야의 원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치를 살려서 실종된 정치를 회복시키는 과제고, 두 번째는 개헌의 필요성과 절박성이다. 개헌을 이재명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해내면 단시간 내에 추진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정통파로 개헌을 얘기했기 때문에 울림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는요,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 국민적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그거 기자들은 일본 말로 그걸 야마라고 하거든요. 야마. 포인트. 기자들 지금도 그런 말 씁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기사를 쓰느냐. 핵심을 어디에 두고. 그거에 따라서 이 기사가 많은 울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무시당하는 기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언론사에서 보면 제목을 뭐로 다느냐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유튜브 보면 제목은 확 관심이 가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거 아닌 경우가 태반이죠. 이거는 거의 사기죠. 이 상황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어떻게 짚느냐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하고요. 언론사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야 원로들의 모임 별 울림이 없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 건 뻔히 아는데 정대철 헌정회장도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압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계속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 이 원로들이 이 국민 여론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워낙 국민 여론에 지금 상당히 다수를 움직이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진압이 먼저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지금 개헌 지금 개헌할 때가 아니지.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입니다.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바라보면 개헌 그래 지금 이런 이른바 내란 논란이 왜 있었나. 결국은 이게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일. 거기에다 플러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지금 현 정치 국면을 돌파하는데 이용했기 때문. 근데 그 원천은 그런 권한이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죠, 아예.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은 그런 권한을 이용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 아마 더 할걸? 이런 불안감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 포인트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선은 정권교체, 곧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다. 근데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있는 거로 보입니다.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개헌에 앞장서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거 아마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 희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개헌이 이루어져야 전문에 이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광주 전남 지역의 여론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빚어진 이 혼란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저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정곡을 찔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서 아마 지금 계엄령 그 이상의 독재 상태가 될지 모른다 하는 그 불안감을 정확하게 짚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런 주장에 저는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현실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뭐 내란 진압 이거 뭐 중요합니다. 근데 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뭐 국민의힘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또 온갖 낙하산 또 걸핏하면 무슨 비상계엄 얘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어떤 소규모 도발 같은 게 있었을 때 비상계엄 선포하면 그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또 다른 현재와 같은 상황 이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주장은 이건 아주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개헌 논의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반대를 뚫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2 내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저는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상당한 정도의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위험성의 정곡을 찔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뭐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언론 보도가 좀 더 이루어질 텐데 그 파장 같은 거를 뭐 물론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반대하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반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핵심을 지금 핵심 이슈를 김경수가 던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론 형성의 과정 이걸 한번 지켜보시면 이 말의 파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